안녕하세요. 혹시 항생제 드시고 나서 좀 예기치 않게 배탈로 고생하신 경험 있으신가요? 아, 네. 꽤 흔한 경험이죠. 네. 그냥 약 부작용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. 오늘은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 최현숙님 글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감기약 좀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, 이게 또 여러분의 장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항생제가 인류를 구한 약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몸속 특히 그 장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 생태계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네. 최현승 원장님의 글은 바로 이 항생제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의 중요한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. 이 점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. 네, 그 글 시작부터 좀 인상적이었어요. 설사는 시작일 뿐이다. 아, 맞아요. 그 문구.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며칠씩 설사가 멎지 않고 배에 가스 차고 화장실 다녀와도 영 개운치 않고, 네네. 이게 항생제 복용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지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. 1940년대에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기적의 약이었잖아요. 네, 완전 혁신이었죠. 근데 얼마 안 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설사, 심지어는 사망 사례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. 당시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히 몰랐던 거죠. 아, 그 원인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군요. 네. 1978년에 와서야 바틀렛 박사 팀이라는 곳에서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리, 우리가 보통 C디프라고 부르는 그 특정 세균하고 그 독소를 지목한 거죠. 아, C디프 들어본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항생제 때문에 장 속에 원래 있던 좋은 균들, 유익균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? 정확합니다. 항생제가 나쁜 균만 딱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화 돕고 면역에도 관여하는 그런 유익균까지 같이 없애버리니까 장내 환경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있던 그 C디프 같은 균이 갑자기 세력을 막 키워서 독소를 뿜어내고 심각하면 장의 염증, 그 위막성 대장염이라는 것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위막성 대장염이요?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. 네, 실제로 장 점막에 하얀 막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말해요. 이야. 그런데 이런 항생제 관련 설사, AAD를 항생제 복용하는 분들의 5%에서 많게는 15%까지 경험한다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이네요. 네, 생각보다 비율이 꽤 높죠. 결국 항생제가 우리 장 속의 그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그 생태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우리 장 속에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면역체계 조절, 심지어는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말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. 네, 조단이. 네, 이 복잡하고 엄청 중요한 생태계가 항생제 한 번 잘못 쓰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. 마치 잘 가꾸어진 숲이 갑자기 산불이나 벌목으로 황폐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단순히 설사 증상만 볼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생태계 파괴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설사 멎었다고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. 아, 그래서 요즘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거군요. 항생제를 정말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원인균을 목표로 최소 기간만 사용하고 또 사용 후에는 장내 환경 회복까지 신경 쓰자. 이런 움직임인 거죠. 네, 그런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요.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자는 거죠. 하지만 최 원장님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특히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도 혹시 모를 세균 감염 예방 차원에서 또는 정확한 검사 없이 경험에 의존해서 광범위 항생제가 좀 쉽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. 네, 저도 그런 경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처방인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최 원장님 글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설사가 멈췄다고 해서 이제 괜찮구나 안심할 게 아니라는 점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그 이후에도 계속 배가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거나 트림이 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, 아니면 변비랑 설사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남는다면요? 그건 장내 생태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어쩌면 좀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 뿌리가 되는 장 건강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는 거죠. 한번 무너진 생태계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군요.
네,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결국 최은승 원장님의 글은 항생제가 때로는 정말 꼭 필요하고 고마운 약이지만 사용할 때는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, 특히 우리 몸의 중요한 균형,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필요성, 기간, 범위, 그리고 복용 후의 회복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네. 최 원장님의 글은 우리 몸, 특히 이 장을 그냥 소화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로 인식하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. 아, 생태계로서의 장. 네. 그래서 항생제 복용 같은 어떤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이 이 소중한 내부 생태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는지 혹은 해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. 어쩌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바로 이 장내 생태계의 균형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.